네, 반갑습니다. 불굴 박종덕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 6월 8일 이른바 우리 동일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근 들어서 제가 연속 한 3회 정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동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못 보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동영상을 뭐 10분 내외에서 찍으려고 그래요. 좀 길면 15분까지 해서. 그래서 좀 다소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각자의 저작권이 달려있는 신규 1구역 토지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꼭 좀 청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어제까지 제가 그 동의서 파기 문제도 언급을 했었고, 동의서 또 어제는 또 동의서 그 위반 제한 동의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그 위반 제한 동의서가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나왔고 뭐 이런 부분에서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은 지금 뭐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태의 그 핵심은 사업 진행 절차를 둘러싸고 LH하고 저희하고 애초에 2021년 4월, 5월 뭐 이 당시에 사전에 합의했던 그 절차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사업 일정표. 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대표회의를 설립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주민대표가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진구를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 시행 지정 동의서를 진구하는 와중에 주민대표회의나 또 시장 군수가 반대 의사 표시, 소위 지금 우리 신규 일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민간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반대 의사 표시를 또 들어서 또 그분들의 철회 요청을 또 받아들여야 돼요. 반대나 철회 요청을.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 절차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정법은 그 기본적 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재개발 위주로 지금까지 쭉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이 14조 부분이 이제 도정법 중에서 조항 중에서 14조 부분이 이제 위반 제한에 관련된 부분이고 25, 26, 27조 25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사업 시행자 소위 말해 조합이죠, 조합. 조합이나 이제 공동 시행자 뭐 이런 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고 그리고 26조가 이제 지금 우리 공공재개발 할 수 있는 요건에서 언급을 해놨고 27조는 이제 지정개발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25, 26, 27이 이제 공공사업 방식,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를 두고 각각의 지정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그중에서 우리는 이제 26조 8항에 이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리고 이제 어제도 했다시피 이제 47조도 이제 26조에 의해서 47조가 이제 주민대표 회의 설립에 대해서 언급을 쭉 해놨고 근데 주민대표 회의라는 게 47조에서 별다른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강행 규정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뭐 규정이지. 근데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흔하만한 규정인데 여하튼간에 47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01조 2하고 101조 3 먼저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은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사업 시행 지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 플러스 1년 때까지 하지 않으면 이제 구역 지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순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가 쭉 언급을 했다시피 기본적으로 도정법에서 그 우리 공공재개발에 관해서 이제 그, 언급했던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공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외적인 규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재개발 사업은 대개 이제 민간 재개발 위주로 이제 해왔었고 지난 뉴타운 우리 신기루 뉴타운 할 때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그 사업 시행 방식이 일반적으로 다 조합 방식이요. 민간 재개발 방식.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제 공공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관련법이 있어요. 도촉법이라고 도시개발 촉진법, 도시정비 촉진법.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쭉 그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해놓고 예외적으로 이제 공공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이제 도입하는 조항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었는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8사 대책 그리고 5륙 대책 그리고 8사 대책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2사 대책이 있었죠. 2021년에 2021년 2사 대책은 이제 도정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임대특별법에 이제 하는 거죠. 공공임대특별법.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신길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8사 대책이라든지 5륙 대책이 하는 지역은 그 점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이런 사업 시행 절차를 두고 LH는 이제 사전에 사업 시행 지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을 지정을 받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 쭉 고수를 해왔고,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애초에 2025년 4월에는 LH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원래 주장했던 뭐 또 법에 나와 있는 주민대표 이후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그 순서를 애초에 이야기하다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2021년도 7, 8월 동안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하나로. 그런데 이제 제가 쭉 설명했다시피 그러면 과연 우리 신규 1구역 사태가 바로 이런 문제, 이런 논란의 배경에가 이유가 지금 이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서로 이제 견해 차이가 발생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동의서가 한 장이니 두 장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 400장을 기존 동의서를 다 폐기시키고 다시 한 장의 동의서를 정비규칙 위반 제한 겸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동의서를 이제 진구하는 또 그런 게 된 건데 그게 과연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또 곰곰이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난 세 편의 동영상에서 대충 제가 쭉 관련된 법조항들을 언급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주목하는 게 있어요. 제가 좀 예, 예, 갖고 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지난달 6월 30일 6월 30일자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뭐가 통과됐냐면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 도정법 개정안 핵심 요지가 뭐냐 그러면 민간 쪽도 똑같이 이제 공공과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를 할 수 있게끔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례 조항을 그런 권한을 줬어요. 말하자면 신탁사한테 그 전에는 정비구역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공공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이라는 것은 보통 LH나 SH 정도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SH.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걸 민간까지 이제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신탁사에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지정개발권자죠 말하자면 민간 신탁사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정비구역 그리고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이번 이제 개정안의 핵심인데 그게 마침 이제 6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늘이 이제 7월 18일인데 오늘이 아마 이제 보통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이게 이제 소관 부처로 가요. 국토교통부로 이게 이제 다시 갔다가 국토교통부에서 공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이 아마 공포일이 될 겁니다. 7월 18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이제 그런 공포일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 조항들 지금 이번에 개정된 조항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6개월 뒤에 시행이 돼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7월 18일 날 공포됐다 그러면 내년 1월 19일 날, 1월 19일 날부터 이 이제 개정된 법안이 이제 시행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이 공공시행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례 조항으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1조 기존에 이제 천준호원이 발의했던 2021년 4월 13일 날 시행됐던 개정안 그 개정안은 이제 101조 2부터 해가지고 7항가 있었어요. 그게 다 이제 공공재개발 관련된 조항들인데 근데 이번에 개정안이 이제 그 중에서 7항이 삭제되고 8항부터 해가지고
장애 하나 새로 견져졌어요. 그 장애 이제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의 특례라 그래가지고 이 장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장 밑에 이제 조항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조항이 이제 101조 8부터 해가지고 101조 9까지 해가지고 이제 새로 신설된 조항을 특례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특례 조항이 뭐냐 핵심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특례를 주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특례를. 자, 제가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 법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개정안을 이거 정확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1조의 8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토지주택공사 등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을 지정되려는 경우를 한정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 또는 지정개발자 27조 1항에 따라 신탁업자를 한정한다. 그러니까 즉 간단히 이야기하면 토지주택공사나 또 우리 SH나 그리고 신탁업체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권 정비구역 지정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제출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정비구역 제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누구? LH나 SH나 그리고 신탁업체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탁업체는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제안서 내용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쭉 이제 언급을 해놨고 중요한 게 이제 101조 군데 여기서 보면 사업시행 지정의 특례라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여기 지정권자는 서울시장이죠 말하자면 여기 중요한 게 26조 1항 8호 및 제27조 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하고 관계된 것은 26조 1항 8호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1조의 8항 1회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제한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 사업시행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번에 그 논란이 된 게 지금 LH가 지금 소위 말해서 그 정비구역과 동시에 우리 사업 시행자를 하겠다.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하겠다.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위반 제한 동의서에다가 우리를 사업 시행자로 표기해달라. 지정해달라. 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한 장자루로 이제 동의서를 지금 진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항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지금 이번에 개정안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 전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저희는 이미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최근까지 하면서는 이 조항이 없었어요. 이 조항은 이번에 6월 3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5일자로 공포가 된다 그러면 시행은 내년에 되는 거예요.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 1월 19일까지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동시에 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정권자가 동시에 지정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장이 위반 제한도 하고 위반 제한 하면서 너네가 사업 시행자로 동시에 해라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 조항을 넣어서 이게 집어넣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전까지는 내년도 1월 19일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비구역 지정 위반 제한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그다음 주민대표 설립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 절차를 밟아야지 동시에 처분을 같은 시점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년 1월 19일까지는 적어도. 왜? 이번에 이게 신설됐잖아요, 조항이. 이번에 신설됐던 조항이 신설됐다는 의미는 국토부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제가 여러 가지 국토부에다가 의견 개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도 넣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짚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 시행자가 법에도 없는데 앞질러서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하려고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의견을 개진하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때 이제 국토부에서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국토부에 왜 그냥 법 규정은 제가 평소 주장한 대로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령 개정을 한 겁니다. 이번 6월 13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의원 입법 했을 때는 올 상반기쯤 했겠죠. 그리고 이제 통과가 6월 30일 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양 이 부분 또 읽어주자면 2호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0조의 10에 이제 정비계획과 동시에 사업시행 계획을 통합 수립해서 할 수 있게끔 좀 사업시행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이런 조항도 넣어놓고 했었는데 지금 본질적으로 이번 사태, 동기서 사태의 문제의 출발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한 애당초 2021년 상반기에 저하고 LH 담당자하고 합의했던 이 절차를 2021년도 하반기에 LH가 느닷없이 한 장짜리로 변경하면서 한 장짜리로 변경한다는 의미는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을 하는 쪽으로 변경을 하면서 동의서 양식을 한 장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전에 이제 사업 두 장짜리로 진급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늦게 또 2023년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금방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법에서는 올해 이제 이게 개정이 됐잖아요. 6월 30일자로 내년 1월 19일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유 불문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제 주장이 그리고 지금까지 법에서 나와 있던 이런 부분이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나타난 대로 맞지 않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다수 법률가들도 아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동의서 사태의 그 핵심적인 논란의 어떤 그 기저에는 이런 부분이 깔려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서를 좀 파기시켜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 이유가 난 도대체 궁금해. 도대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동의서를 파기시켰고 일방적으로 훼손시켰는지 이거 뭐 옛날 진시황제 그 분석행위 뭐 사태처럼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현재 법안의 어떤 개정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동의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